533번. 스타트크 533번이에요. 오늘의 수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기반으로 해서 ODE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때 뭐 사실 다 까먹었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진 않을 테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방식들이나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ODE를 풀 수 있는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접근하기 위해 쉬운 개념이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2 마이너스 K 파이 제타 이러한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 이게 시간의 영역이고 이게 프리퀀시 주파수의 영역인데 시간의 영역을 프리퀀시 영역으로 바꿔보겠다가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걸 조금 더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니까 인버스는 당연히 주파수의 영역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J는 그 허수부에서 J를 말합니다. I로 쓸 때도 있고 J로 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의 J 세타 오일러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게 뭐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결국 2의 J 2파이 제타 T는 코사인 2파이 제타 T 플러스 J 사인 2파이 제타 T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사이누소이덜 펑션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이누소이덜 펑션이고 사인 형태의 함수이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파수별 마그니튜드 크기 아니면 뭐 코이피션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그냥 자체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아예 t가 아니라 5해가지고 주파수별로 정분을 하는데 그 주파수의 마그니튜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이누소이덜 펑션이 있어요.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하나의 뭐 아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시그널이 이런 ft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t에 대한 함수. 이 t에 대한 함수를 사이누소이덜 펑션, 그러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러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크기라고 했을 때,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사인 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여기가 주파수 축이라고 하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사인 함수가 달라지겠죠. 이런 사인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함수에 이게 빨라지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빨라지고 굉장히 많은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주파수 프리퀀시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은 원래의 함수가 나온다. 라는 게 결국 푸리에 트랜스폼이거든요. 근데 다 더할 때 이 주파수는 하나의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고 이 함수 자체의 각자의 마그니튜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함수의 합이 달라지겠죠? 그 마그니튜드를 결정하는 게 이 라지 F의 W 주파수별의 별 마그니튜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푸리에 트랜스폼은 오리지널 펑션이 이러한 삼각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결국 적분을 한 거니까 삼각함수의 총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해석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영역별로 다 적분을 했으니까 그게 원래 함수가 됐다. 피해 가는 함수가 됐다. 그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거의 역변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주, 시간에 따른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각 주파수별 특징에서 그 마그니튜드나 코에피셔트가 어떠한 형태의 함수로 나타나지냐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의 식 자체가 이퀘이션이 복잡하긴 한데 개념적으로 그냥 오리지널 펑션이 그냥 무한계 사이니소이돌 펑션으로 더해지는구나. 근데 거기에 마그니튜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마그니튜드를 결정하는 방식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의 함수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이니소이널의 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함수.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무엇이냐? LT를 보았죠.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조금 변형의 과정으로서 약간 확정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함수를 바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ft가 large fs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을 0 마이너스에서부터 무한까지 ft 2의 마이너스 st dt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그럼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차이가 뭐냐?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적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0에서 무한까지 적분을 하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이 2의 마이너스 st가 아니라 주파수별 영역 2의 마이너스 j 2파이 제타 t였는데 이게 2의 마이너스 st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제네럴한 게 s를 결국 보통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컴플렉스 텀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실수부, 리얼 넘버, 이게 허수부, 이미저너리 넘버라고 했을 때 이 그냥 s가 그냥 단순히 j 오메가면은 이거랑 똑같죠. 결국 뭐 오메가가 2파이 제타 t가 되는 거니까 2파이 제타가 되는 거니까 거기랑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이 시그마라는 값을 추가한 형태의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니셜 컨디션을 고려했다는 건데, 음, 먼저 이 S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는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우리의 트랜스폼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적분을 했고, 그 주파수 영역 2의 마이너스 제타 j 2 파이 제타 t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그냥 사이누소이덜 펑션이었는데 여기에는 시그마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 시그마가 무엇을 의미하냐? 2의 마이너스 3t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시그마 실수부가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 t의 진화를 따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체적으로 마그니튜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댐핑에 대해서 아니면 2의 3t라고 하면은 이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는 그냥 그 사이누소이덜 함수가 뭐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일정한 마그니튜드의 사이누소이덜 함수가 있고 그 마그니튜드를 결정해서 전 오리지널 펑션을 이거의 합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라면은 여기에선 조금 더 제너럴하게 그 사이누소이덜 함수에다가 그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텀이 추가된 확장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S가 시그마까지 더해지니까. 그리고 이 0부터 시작했다는 거의 의미는 이게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후리에 트랜스폼은 얘를 왜 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 전체가 있어요. 그 시그널 오리지널 펑션이 t에 관해서 쭉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시간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전체 함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모든 영역을 다 보면서 주파수별로 분석을 하는 게 함수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분석을 하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캐우졸 시스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웃풋이 현재와 과거에서만 인풋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0부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뭔가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전체 함수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프리엔 트랜스폼에서는 그냥 이 전체 함수를 분석하는 느낌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캐우절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정보가 과거나 현재에 반영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3초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난 3초 후에 어떤 말을 뭐 커피를 마실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커피를 마실 거야라는 계획이 현재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와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해서 적분을 해가는 거지. 미래의 뭔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미래의 정보로부터 현재의 뭔가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잘 정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0부터 적분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제일 이걸 어떻게 보면 수학적 풀이긴 하니까 이게 그로와 약간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형태의 리얼 파트가 있고 이게 프리퀀시의 파트가 있고 그거에 합쳐져 있는 컴플렉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낸 트랜스폼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하나의 툴로서 그냥 수학적 툴로서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걸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냐? 이게 결국 ODE를 푸는 것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걸 풀려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막 복잡하게 풀었는데 이걸 되게 알제브레이크한 이퀘이션으로 풀 수 있게 대수적인 형태로 쉽게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를 그냥 테이블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걸 외우고 있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OD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끊고 하셔도 돼요. 질문 있나요? 쓰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예시로 이게 왜 다가오는지를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그젠플로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얘를 결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그러면 fx 프리퀀시 도메인의 형태로 뭔가 변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함수에 따라서 살펴봅시다. t가 1인 컨스탄트한 상수예요. 그럼 이걸 트랜스폼을 시켜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퀘이션이 자체가 0에서부터 무한까지 엄밀하게는 뭐 0 마이너스인데 0에서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st ft예요. 근데 이 ft가 1이니까 그냥 1 dt 2의 마이너스 st를 dt 여기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s분의 1 2의 마이너스 st 바로로 하자 되나? 이게 0부터 무한까지니까 근데 s가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하면은 t가 무한으로 가면은 이 값은 무한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분값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s가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s가 양수일 때 2의 마이너스 st는 0으로 가니까 0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가 0으로 가니까 1로 가니까 마이너스 s분의 1 해서 s분의 1 그래서 ft가 1이면은 s분의 1이 돼요. ft가 2의 at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다 똑같이 적분을 해보면 돼요. 2의 at 2의 마이너스 t dt 이거의 적분은 2의 a-st dt a-s분의 1 2의 a-st 이게 0부터 무한까지 똑같이 하면 s-a분 그래서 2의 at
1승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는 S-A분의 1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안 가기 위해서는 S가 A보다 커야 돼요. 여기는 S가 0보다 커야 돼요. FT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럼 0에서 무한까지 T2의 마이너스 ST 이거 적분 어떻게 하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할까요? 부분 적분이라 부네. 이거를 통해서 적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 뭐를 없애버려야 되냐? t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u를 t라고 하면 dv가 2의 마이너스 stdt인가요? 그럼 v는 적분을 하면은 2의 마이너스 stdt를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s분의 1 2의 st 마이너스 st가 되겠죠? 그럼 적분 udv는 uv t 마이너스 s분의 1 2의 마이너스 st 이게 0부터 무한 마이너스 적분 vdu v 마이너스 s분의 1 2의 마이너스 st du dt 이렇게 부분 적분하면 되죠? 0에서 무한 그럼 이게 무한으로 갈 때 얘 0 되고 0으로 갈 때 t가 0이니까 0이 되네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이 텀만 남는데 이 텀은 결국 s분의 1 0에서 무한 2의 마이너스 stdt잖아요. 이거는 저번에 했네. 0에서 무한 2의 마이너스 stdt는 s분의 1이니까 s분의 1에 s분의 1을 곱하면 s제곱분의 1. 공간이 좀 없으니까 얘를 네모로 표시해야겠다. ft가 t일 때는 s제곱분의 1이 되었습니다. 어, 조금 좋긴 한데 ft가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했을 때 ft가 t의 k승이다. 그럼 0에서 무한 t의 k승 2의 마이너스 st dt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결국 똑같이 해야죠. u는 이거를 이용해서 적분 udv는 uv-vd u는 t의 k승 dv는 2의 마이너스 stdt 그럼 v는 마이너스 분의 1 2의 마이너스 st라고 했을 때 따라와서 uv t의 k승 v 마이너스 s분의 1 2의 마이너스 t 0에서 무한 마이너스 vdu v 적분한 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du t의 k승 미분하면은 k가 앞으로 빠지고 t의 k 마이너스 1 d t가 되겠네요. 얘는 원래 0이었으니까 빠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s분의 k 적분 t의 k-1승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됩니다. ft가 t의 k승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나?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인 거잖아요. t의 k승일 때 s분의 k가 빠져왔어요. 그리고 t의 k-1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적분을 또 하면은 s분의 k에다가 s분의 k-1승이 되고 적분 t의 k-2승 2의 마이너스 st d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쭉쭉쭉쭉쭉 하면은 s의 k승 k 플러스 1승 k 팩토리얼 하고 마지막에가 나와서 이게 곱하기 그냥 1이 될 거예요. 모든 차수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걸 쭉 반복하면 돼요. 그냥 리피트하면 돼요. 그래서 FT의 T의 K승은 결국 S의 K 플러스 1승 K 팩토리얼이다. 뭐 안 믿기시면은 K의 3, 4, 5 이렇게 쭉쭉쭉쭉 다 적분해보면 돼요. 또 중요한 형태의 함수가 FT는 사인 함수일 때 사인 AT라고 봅시다. 이것도 적분이 재밌는데 0부터 무한까지 사인 AT를 2의 마이너스 STDT로 적분하죠. 이건 적분 어떻게 하죠? 사인과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해진 형태의 적분을 제네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x나 익스포넨셜이나 이런 것들의 곱들은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만 있으면 또 적분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하지? 생각했을 때 아까 다시 오일러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2의 j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잖아요. 이게 결국 익스포넨셜과 사인, 코사인 함수를 나타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왜냐? 코사인이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을 때 대칭이에요. 사인 세타는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 세타는 마이너스 j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인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의 j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세타는 코사인 코사인 빼지니까 없어지고 2j 사인 세타. 즉 사인 세타는 2j분의 1 2의 j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들고 와서 사인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똑같이 변형을 해주는 거죠. 0에서 무한 2j분의 1 세타의 AT를 대입해주면 2의 j A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AT 2의 마이너스 S D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2j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와도 되고 0에서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JAT T로 묶었을 때 JA 마이너스 S의 TDT 어차피 적분의 덧셈 뺄셈은 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제분의 1, 0에서 무한, 2의 마이너스 JA 마이너스 S T DT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아까 사실 풀었었던 형태의 적분이잖아요. 어떤 2의 AT승이니까 이런 형태랑 사실 똑같은 거죠. 2의 AT, 2의 뭔가의 T, 얘도 2의 뭔가의 T. 결국 풀면 2J분의 1 S-JA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JA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J를 결국 없애주기 위해서 좀 통분을 해야 되는데 S-JA S 플러스 JA S 플러스 JA 마이너스 S 플러스 J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그럼 S 사라지고 이거 분모는 S제곱 마이너스 J제곱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S제곱 플러스 A제곱 JA, EJA이고 EJ예요. EJ가 이렇게 사라져서 A.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얻은 답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FT가 sin AT일 때는 이런 형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 그럼 반대로 FT가 코사인 AT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윌러 이퀘이션에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하면은 J 사인 세타가 없어지고 코사인 세타를 익스포넨셜 함수로만 나타내고 똑같이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의 결론이 뭐냐? S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S.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이게 좀 너무 수학적인 것들이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과 이번 주 다음 시험 시간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라 얘네들이 잘 안 쌓였다, 머리에 안 들어갔다 이러면은 한 학기 내내 그냥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개념 플러스 이걸 어떻게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처음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야 우리도 풀고 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 조금 더 얘네들의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에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떠한 형태의 FT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걸 라지 FS라고 다른 함수 G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G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의 리니어 서메이션은 단순하게 AFS 플러스 BGS가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퍼티가 있는데 왜 있냐? 그냥 뭐 계산해보면 사실 쉬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FT 어, 어, 얘를 결국 그 원래의 식으로 쓰면 0에서 무한
A, FT, EA 마이너스 ST 플러스 B, GT, EA 마이너스 ST, DT잖아요? 그럼 적분은 사실 둘 다 빠질 수 있고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A 0에서 무한 FT, EA 마이너스 T 적분, 아이고, T 0에서 무한 GT, EA 마이너스 ST, DT 그리고 이게 원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식이니까 AFS 플러스 BGS. 그래서 당연하게도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특성인데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게 라지 FS라고 했을 때 미분한 FT를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를 풀고자 합니다. 그럼 얘는 뭐 결국 이걸 정의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FT가 DT, DFT로 바뀌었고 여기에 EA 마이너스 ST, DT 라플라스 트랜스폼 데피니션에서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부분적분 트릭을 가져와서 UDV는 UV-VDU 이렇게 했을 때 DFT가 DV라고 합시다. 그럼 V는 결국 FT겠죠? 그 U는 EL-ST. 그럼 이게 결국 UDV가 완성이 됐어요. DT는 뭐 사라진다고 치고 이걸 가져와서 UV니까 EL-ST, V는 FT. FT 이게 0부터 무한 플러스 VDU DU를 하면은 마이너스 S가 앞으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S가 앞으로 나오고 적분 0에서 무한까지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씁시다. VDU V가 FT DU EL-ST DT 가 됐는데 결국 t가 무한으로 가면은 2의-st는 사라져요. 0으로 가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게 0으로 갔을 때 2의 st는 1, ft는 그냥 f0가 돼요. 우리가 이니셜 값이 되고 마이너스가 붙네. 무한에서 마이너스 0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2식인데 이거는 그대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원래 오리지널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플러스 s 라지 fs 그래서 미분한 형태는 이니셜 값을 SF, 라지 FS에다가 이니셜 값을 빼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뭐 이 결국 이 적분해하는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데 S 스퀘어 FS 마이너스 SF 제로 마이너스 F 다 제로 이니셜 컨디션 여기도 F 제로와 한 번 미분한 거에 이니셜 컨디션 F 다 제로 삼승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거의 나열인 것 같아요. S 삼승 이런 식으로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S가 붙는다. 미분을 두 번 하면 S 제곱이 붙고 미분을 세 번 하면 S 삼승이 붙고
그래서 이거는 다 이니셜 컨디션인데 가정을 해서 만약에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그랬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n번 미분한 함수는 s의 n승의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형태가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미분을 하면 s가 하나 더 붙는다. 미분을 두 번 하면 s가 두 번 붙고 이런 식으로 성질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분을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결론만 말하면 미분을 했을 때 s가 붙었으니까 적분을 하면은 s분의 1이 붙습니다. 얘도 그냥 적분 쭉 전개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적분 스킬을 써서 UV 이 스킬을 써서 적분해 보면 되는데 결론만 말하도록 할게요. 또 네 번째 특징이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결국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은 large fs가 되는 거잖아요. s는 프리퀀시 도메인. 근데 얘를 여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ht를 곱한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럼 2의 마이너스 at가 곱해지면 뭐가 되냐? 이거 결국 라플라스 적분을 해보면 아는데 2의 마이너스 at가 붙고 2의 원래 마이너스 st ft dt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는 여기가 2의 마이너스 st인데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s의 t dt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f의 s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t가 붙었다는 것은 a만큼 시프팅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어, 이거는 이니셜 밸류 디오렘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이니셜 값, 엄밀히 말해서는 이니셜 0에서부터 아주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값, 즉 라플라스 트랜스 그 라플라스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구하려면은 얘는 결국 t가 0으로 갈 때 ft의 값인데 이거는 s가 무한으로 갈 때 sfs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t가 0으로 갈수록 s는 무한으로 간다. 반대로 파이널 밸류 디어렘은 f가 시간이 무한으로 갈 때를 나타내는 건데 즉 리미테이션 t가 무한으로 갈 때 ft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s가 0으로 갈 때 sfs 이게 파이널 밸류 디. 그러니까 t가 무한으로 가면 s는 0으로 간다. 왜 그렇냐? 우리는 항상 2의 마이너스 st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 없어지는 함수라고 했을 때 t가 무한으로 가면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s는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어지는 항이 돼버려서 결국 s가 0으로 갔을 때 그 털만 도미넌트 해져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공간이 있나? 공간이 있네. 자 봅시다. 그 s는
여기서 무한 ft의 마이너스 ft 이게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이니셜 밸류 때 이름 ft가 되게 0 근처에서 f0의 근처라고 합시다. 그럼 fs는 0에서부터 입실론까지 입실론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 대해서 f0 2의 마이너스 sk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f0는 t가 그냥 0보다 굉장히 작으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0에서 입실론 es 마이너스 skt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걸 결국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0 근처의 값에서 이러한 형태의 결론이 나오는데 s가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s분의 1 2의 마이너스 t는 0이 돼요. 그래서 이 텀이 사라져서 그럼 fs가 s분의 1 f0가 되거든요. s가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즉 이니셜 밸류는 fs, s가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정리라서 그냥 t가 0으로 갔을 때 s는 무한으로 간다. t가 무한으로 갔을 때는 s가 0으로 간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이너 밸류 티어림도 비슷한 방식으로 뭐 약간의 수학 같은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사실 프로폴지만 나열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쓰지 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무슨 쓸모가 있냐를 결국 이제야 잘 참았으니까 얘네들로 OD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ving 이퀘이션이 아니라 OD라고 하시. 아주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OD 풀었던 문제가 y 닷 플러스 2와 2는 4u에서 u가 1 해가지고 y 닷 플러스 2와 2는 4를 풀었어요. 기억을 하신다면 얘를 어떻게 풀었냐? 결국 적분하는 형태로 이게 dt dy 플러스 2y는 4고 그럼 y는 y로 묶고 4 마이너스 2y분의 1 dy는 dt 해서 적분 y t 적분해가지고 결국 y는 2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y2 다시 생기고 뭐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이 적분을 맨날 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랬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좋은 쉬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y0는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몇이었죠? 0이었습니다. 그 아까 y 닷을 미분 한 번 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성질이 뭐였죠? s가 한 번 붙죠. s가 되고 y0가 빠져요. 이게
이 전체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거예요. 얘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EY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뭐냐? E 라지 YS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4인데 숫자 2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뭐냐? 저 위로 좀 올려보면은 여기 상했나? 2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 나옵니다. 뭐야? 그래서 4를 하면은 S분의 4가 나와요. Y0는 0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YS는 결국 S분의 4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이잖아요. 그럼 S 플러스 2분의 4인데 얘를 조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얘를 S분의 어떤 상수 C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C2 형태의 방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S 플러스 2분의 4를 S분의 C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C2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얘를 결국 통분하면 되니까 S 플러스 2분의 C1S 플러스 2C1 플러스 C2S. 그럼 이게 단순히 4여야 돼서 C1 더하기 C2는 0, 2C1은 4, 결국 C1은 2, C2는 마이너스 2. 얘를 다시 가져와서 large YS는 S분의 C1, 2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C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눴잖아요. 왜 이렇게 났냐? 이제 나누고 나서 다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역변환을 해요. 근데 S분의 2는 뭐였죠? 2를 LT를 하면 S분의 1이잖아요. S분의 1을 다시 역변환을 하면 1이 돼요. S분의 1을 역변환을 하면은 이걸 전체를 해주면 YT 도메인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S분의 2는 그냥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상수로 붙고 S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뭘 해줘야 S 플러스 A분의 1이었을까요? 를 보면 2의 AT가 S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S 플러스 A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S 플러스 2분의 1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그러니까 OD를 푸는데 단순히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 뭐 이렇게 식을 나눠준 걸로 역변환을 해주면은 그냥 솔루션이 나와요. 적분할 필요가 없이. 이게 약간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좀 위대한 계산을 쉽게 만드는 결국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복잡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국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 프로퍼티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따로 대해지는 이유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프로퍼티 1 선형합으로 나눠지면 따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프로퍼티 1에서 따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미분을 하면 S가 붙고 뭐 이런 프로퍼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 조금 더 제너럴한 문제로 가서 y다 플러스 ay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데 보통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 있는데 인풋에 대한 어떤 함수고 뭐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뭐 이것도 사실 더 고차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YS
마이너스 y0 플러스 ays는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결과 컨트롤 인풋에 대한 fu. 그럼 ys를 s 플러스 a분의 1 y0 s 플러스 a분의 1 fu. 어떠한 형태의 이런 ODE도 결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처리를 하면은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형태의 함수와 컨트롤 인풋에 관한 형태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다시 역변환을 거쳐져서 yt를 해주면은 얘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럼 s 플러스 a분의 1 y0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at y0가 되겠죠? 이거는 뭐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fu에 따라서 다른 함수인데, 보통 이 이니셜 컨디션에 관련돼서 된 항을 프리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컨트롤 입력이랑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항. 이건 컨트롤 인풋에 나와서 나오는 항이니까 폴스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 FU가 뭐 하나의 콘스턴트 될 밸류다. 뭐 1이었다. 라고 하면 얘도 그냥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B라고 하면은 아, 아 1이 아니라 뭐 0, 델타였다고 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얘가 폴스드인데 FU가 B라고 하면은 스몰 FU 그러니까 컨스턴트 시간에 따른 컨트롤 인풋이 일정한 값, 뭐 3이든 B든 뭐 이게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은 S분의 B잖아요. 1이 S분의 1로 갔으니까 그럼 얘는 즉 얘 자체는 S 플러스 A분의 B가 돼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S 플러스 A분의 B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S분의 C1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C2로 나눠서 C1, C2의 값을 계산을 해요. 이걸 계산을 하면 그냥 계산 과정을 조금 생략하는 건데 C1은 A분의 B가 되고 C2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얘 프리 리스폰스는 그대로 나오고 YT는 2의 마이너스 H Y0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를 하는데 S분의 C1 A분의 B S 플러스 A분의 C2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S분의 1은 그냥 상수 1로 가니까 얘는 결국 그냥 A분의 B S 플러스 A는 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AT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대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포스트 리스폰스고 이게 프리 리스폰스인데 얘는 결국 상수이고 얘는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얘는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를 하면은 y0 마이너스 a분의 b 2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얘는 free response, 얘는 forced response. 네, 얘는 상수고 얘는 감소하는 통이에요. 그랬을 때 이 t가 무한으로 가면 얘밖에 안 남으니까 얘밖에 안 남는 얘의 값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변하는 형태의 함수 트랜지언트 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간 개념적으로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40분 넘어가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ODE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램프를 봤을 때, 뭐, 어, 시간이라서 간단한 것부터 y 닷 플러스 3y가 시간에 관한 함수 5t, y0는 10. 이러한 ODE가 있어요. 컨트롤 인풋이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이게 UT가 결국 OT인 거예요.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죠? SY0 마이너스 I, SY 플러스 3Y 죄송해요.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은 1이 S분의 1이 됐고 T가 S제곱분의 1이 됐고 T의 K승이 S의 K 플러스 1K 팩토리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S제곱분의 5가 됩니다. 그럼 YS의 형태로 묶어주고 얘는 10이고 하니까 S 플러스 3분의 Y0 10 플러스 S제곱 S 플러스 3분의 5. 그럼 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역변환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얘를 역변환을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S 플러스 3분의 10은 그냥 12의 마이너스 3t일 텐데 얘를 변환시켜 주려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얘는 S제곱분의 어떠한 형, S분의 C2, S 플러스 3, C3 이런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결국 통분을 해주면 S제곱 S 플러스 3 C1의 경우에는 C1 붙고 S 플러스 3만 붙을 테고 C2의 경우에는 S 하나 더 붙고 S 플러스 3 붙을 테고 C3의 경우에는 S 제곱이 붙겠네요. 이게 결국 S제곱 S 플러스 3의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알제브레 이퀘이션을 써서 C1, C2, C3에 대해서 풀어줘요. 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C1은 3분의 5, C2는 마이너스 9분의 5, C3는 9분의 5. 그래서 풀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써서 YS는 처음부터 S 플러스 3분의 10 플러스 S 제곱분의 1 C1 3분의 5 S분의 C2 마이너스 9분의 5 S 플러스 3분의 1 C3 9분의 5. 그러면 이걸 역변환 해주면 되죠. 그럼 YT는 12의 마이너스 3t. S제곱의 역변환은 t예요. 그래서 3분의 5t. S분의 1은 그냥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5. 플러스 3은 2의 마이너스 8t죠. 그래서 9분의 5, 2의 마이너스 3t. ODE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y2t가 4y 4t 플러스 53t 0이란 이러한 형태의 ODE라고 합시다.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한데 y0는 8, y 닷 제로는 마이너스 10.
y2 닷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거치면 s 제곱이 붙고 ys 마이너스 s y 제로 마이너스 y 닷 제로 4y 닷 t는 4s y s 마이너스 4y 제로 플러스 53y는 53ys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럼 y 닷 제로가 19니까 이게 플러스 19가 되고 y 제로는 8 32 다시 정리를 해주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3 ys는 8s 플러스 13 ys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3분의 8s 플러스 13 이제 이거를 아까 형태처럼 라플라스 트랜스폼 역변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 이퀘이션의 식을 구하면 s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7j가 나와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 솔루션이거든요. 그랬을 때 s 플러스 2의 이런 형태일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요.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로 만드냐? 우리가 아까 어디지? 사인 at와 코사인 at를 할 때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 이 s 이게 사인 코사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기 때문에 s제곱 플러스 a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바꾸면은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9에 c1 s 플러스 2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9에 c2 곱하기 7 이게 a제곱이니까 a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서 C1과 C2를 계산을 하는데 C1은 8이고 C2는 마이너스 7분의 3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9 7의 제곱 8 S 플러스 2 플러스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9 마이너스 7분의 3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사인 AT였죠.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S가 코사인 AT였죠. 거기에다가 프로퍼티가 하나 있었어요. 2에 마이너스 AT를 하면은 F가 A만큼 시프팅 된다. 얘는 2만큼 시프팅 됐어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t만큼 시프팅이 됐다는 거고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S니까 이건 코사인형이잖아요. 그래서 8 코사인 A가 49를 루트한 거니까 7t인데 2에 마이너스 2t만큼 시프팅 된 형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역변환해주면 얘는 7분의 3 똑같이 빠져나오고 얘도 사인 7t에 2의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변화해 줍니다. 결국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 핵심은 어, 한마디만 딱 더 적으면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UT와 YT, 인풋과 YT, 아웃풋의 컨트롤,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나열했을 때 OD로 했잖아요. 얘를 컴플렉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US와 YS로 나타내는 거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또 반대로는 라플라스 역인버 인버스로 해서 바뀔 수가 있고요. 얘를 해서의 좋은 점은 대수적인 이퀘이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대수적인 이퀘이션으로 문제를 다 리니어하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역변환을 해주면 그냥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ODE를 풀 수 있다.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됐고 마침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빠르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